처음엔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다 하고 그다음엔 스쳐 지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엔 태풍이 우리나라에 아예 상륙하지 않는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지만 현실은 아니었죠. 기상청 출입하는 이현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상 경로 얘기 전에 일단 이번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태풍이 지나간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네. 하에서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최대 초속 42.3m로 관측이 됐습니다. 와. 거제도에서는 초속 38.2m까지 불었고요. 부산은 32.2m였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으면 큰 바위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고 30m가 넘으면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35m 이상이면 기차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육지를 지나면서 다소 약해진 하이선을 맞은 강원도 강릉 지역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앞이랑 비교해서 약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초속 15m만 넘어도 건물에 네. 붙어있는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라서 초속 23m면 얼마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이지 결코 약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당초 이 하이선이 대륙에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지금 이제 우리 기상청이 이제 태풍 예상 경로를 사실 거의 마치기는 했습니다. 네. 보시면 동해안을 타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이제 쭉 예보가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륙 여부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오늘 오전 7시에 발표한 하이선 예상 경로입니다. 보시면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은 스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이선은 오전 9시쯤 울산 앞바다로 상륙을 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예상 경로는 실제 하이선 경로랑 이제 거의 맞아 떨어졌지만 네. 상륙 2시간 전에도 예상 경로를 발표할 때 태풍 상륙을 예측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못 맞춘 꼴이 됐습니다. 네. 다른 나라 기상청은 어떻게 예보를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예측이 맞았는지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예상 경로를 이제 발표됐던 예상 경로 한꺼번에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이제 가장 왼쪽이 우리 기상청이 오후 4시에 발표한 태풍 경로입니다. 네. 오후 1시 반쯤에 하이선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 발표된 거니까 실제 태풍 진행 경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에서는요. 네네. 가운데가 미국 기상청 예상 경로고 오른쪽이 일본 측 경로입니다. 둘 다 태풍 상륙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미국과 일본 것만 한번 따로 떼서 살펴보시죠.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하이선의 상륙 자체는 맞췄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기상청은 부산 쪽으로 육상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좀 더 서쪽으로. 네, 그렇죠. 일본은 상륙 지점을 좀 더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두 예상 경로가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의 상륙 지점이 이제 울산과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선은 왜 이렇게 방향을 튼 겁니까? 헷갈리게.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대와 우리나라 네. 동쪽에 위치한 이제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네. 태풍이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거대한 기단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일단 기상청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태풍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 서쪽에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수축과 확장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내륙 쪽으로 약간 더 붙어 일시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거대한 기단 사이에서 태풍이 여기저기 치이다가 경로가 살짝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태풍이 올 때 보면 경로가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번에는 특이하게 직선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특이하죠. 네. 보통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보통 동쪽으로 틀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찾아왔던 태풍 경로 몇 개를 좀 띄워드렸습니다.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북동진하는 거를 이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올해는 지금 이번에 편서풍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아시아 대륙 북쪽이 따뜻해진 게 이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보통 대륙 북쪽이 차고 남쪽이 따뜻하다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바람이 동쪽으로 밀려납니다. 네. 이제 밑에 있는 더운 걸 뚫지 못하고요. 네. 하지만 올해는 이 온도 두 지역 온도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으니까 네. 바람이 바깥으로 잘 밀려내지 않고 안에서 돌게 됐습니다. 동쪽으로 불던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태풍을 밀어낼 그런 힘도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장 장마도 3주 연속 네. 또 태풍이 오고 있는 것도 다 이상 기후 때문인 셈이잖아요. 네. 이 이상 기온 때문에 또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11호 태풍 노을 그리고 12호 태풍 돌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뭐 이제 네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태풍들은 사실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네. 지금 보면 남쪽 바다가 많이 따뜻해서 태풍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태풍이 주로 만들어지는 뭐 동남아 근처 바다나 아니면 적도 근처 바다 등 이 남쪽 바다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높다 보니까 네. 태풍이 만들어질 환경이 굉장히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태풍이 뭐 1개, 많으면 뭐 2개 정도 우리나라를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